의학생화학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 보니까 지난번 19, 20 동영상 강의를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유나 김 교수님 지도 학생인 수연이는 얼른 오기 바랍니다. 헤매지 말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요.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19, 20은 동영상 강의가 좀 DNA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음, 뭘 했냐면 DNA 시퀀싱 하고 DNA 합성 쪽이 있는데 너무나 스페시픽해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생거 메소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맥사멘 길버트 거기 플러스 요즘에는 NGS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NGS라고 많이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전 또는 어떤 기술인지에 대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사실 NGS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해도 빨리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디텍션 하는 것이라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펑션 그다음에 DNA 클로닝과 클로닝 벡터들이 어느 것이 있는가 요것만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요. 생물학적인 바이오몰레큘, 매크로몰레큘에서 첫 번째는 단백질을 얘기했었잖아요. 단백질, 그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또 뭐죠? 리피드는 아직 안 했죠.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DNA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각각의 생체 고분자들이 갖는 기능 중에 뭐 대표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고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사, 메타볼리즘과 관련되어서 에너지 생성과 카타볼리즘이 제일 큰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장들 또는 구조적인 어떤 부분 이런 걸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펑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프리커서죠. 그러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 외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뭐 DNA 말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에너제틱 인터미디에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TP를 생각하면 되고요. ATP, GTP, CTP 뭐 이런 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크다. 근데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보면 알겠지만 NTP, 뉴클레오타이드가 꼭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보다 더 높은 게 있고요. 그보다 낮은 게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에너지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TP를, NTP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 정도의 칼로리 또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다른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한 반응을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에너지 인터미디에이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데닌이 포함된 코팩터 우리 책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각각의 갖는 기능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레귤러터리 몰레큘에서 2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 세컨더리 몰레큘, 세컨더리 메신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세컨더리 몰레큘러, 세컨더리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컨더리 메신저라는 것은 처음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프라이머리 메신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고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있을 거고 그런 아드레날린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세포 내 다른 물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컨더리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하고 클로닝 벡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왜 높은가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가 뉴클레어 사이드죠.
라이보스랑 베이스가 있는 게 뉴클레오사이드고 여기에 포스페이트 하나씩 붙으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알파의 포스페이트랑 알파 베타, 베타 감마의 포스페이트의 어떤 결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애시드하고 알코올이니까 여긴 당연히 에스터 결합이에요. 에스터 결합. 그러나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의 결합은 에스터 결합 언하이드라이드 본드에 언하이드라이드 본드 물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애시드와 애시드 포스페이트와 포스페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인가 3장에서 보면 펑셔널 그룹 얘기를 할때 청 교수님 막 저기 욕했으니까 우리 수연 학생 자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이어서 하면 여기가 이 알파 위치가 에스터 본드고요. 나머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는 언하이드라이드 본드예요. 근데 이제 이 에스터 본드보다 언하이드라이드 본드가 훨씬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끊어질 때, 베타 감마가 끊어질 때 에너지랑 알파가 이 CH2O에서 끊어질 때 에너지가 차이가 한 2배인가 3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 ATP가 끊어지든지 또는 ADP가 끊어지든가 이거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반응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하이드라이드 본드냐 또는 에스터 본드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다. 뭐 여기 극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코팩터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다 했으니까. 그 코엔자임 A라고 대표적인 코팩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실 그룹의 캐리어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패티 아실, 그러니까 패티 애시드를 전달해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엔자임인데요. 여기에 보면 코엔자임 A에 보면 여기 베타 모카프토 에틸라민, 그다음 판토테닉 애시드, 여기가 PADP라고 해서 포스포 아데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엔자임 A의 하나의 어떤 구성 성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엔자임 A는 코엔자임의 이 부분이 누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실 그룹의 캐리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패티애시드 신세시스나 또는 패티애시드 옥시데이션에 관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코엔자임으로 뭐가 있냐면 NAD, FAD가 있는데요. 이거는 레독스 코팩터라고 그래요. 전자를 받아서 전자를 주는, 그러니까 산화 환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NAD와 FAD는 전자를 받고 주는 어떤 형태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AD에 여기에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여기도 플라빈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있기 때문에 코팩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그널 몰레큘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게 요거는 이제 미생물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이클 AMP, 사이클 GMP.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데닐 방금 얘기했던 아드레날린, 뭐 에피네프린 할 때 세컨더리 메신저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비아그라 할 때 관련된 세컨더리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지금 펑션을, 그러니까 DNA의 프리커서로서 빼고 세 가지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것만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클로닝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클로닝 벡터에서 클로닝 벡터하고 우리가 익스프레션 벡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만 하죠. 자, 클로닝 벡터는 그야말로 어떤 DNA 프래그먼트를 그냥 단순히 증식하는 것만 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DNA를 증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얘기하는 좀 그런 건 아닌데요. 옛날에 그 주라기 공원에서 특정한 그 호박에서 뭐 DNA를 증폭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또
이제 뭐 공룡을 만들었다는 그런 건데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일단 적은 DNA를 증폭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DNA를 증폭한 앰플리파잉 하는 것을 우리가 클로닝 벡터라고 하고요. 익스프레션 벡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요번 주 동영상에 이제 내용이 있지만 발현 벡터라고 그래서 프로테인까지 만들어내는 것들, 이걸 발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클로닝 벡터로서 갖춰야 될 어떤 꼭 가져야 될 몇 가지 필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가지고 설명하죠. 처음에는 오리진이 있어야 돼요. 오리진이라는 것은 DNA가 레플리케이션 돼야지 증폭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얘가 DNA 레플리케이션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해서 오리라는 어떤 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보면 PST1, 에콰알론, 바메치온, 쌀1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에요. 리스트릭션 엔자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거 외에 다양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DNA를 끼워 넣으려면 그 DNA 잘라오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 벡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클로닝을 하기 위한 사이트라고 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클로닝 사이트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는 4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제 벡터에 보면 10개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퀀스를 잘라서 이쪽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클로닝 사이트, 그래서 MC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앰피실린, 뭐 테트라사이클린처럼 셀렉티브 마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클로닝 벡터를 만들어서 클로닝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다시 박테리아나 이스트, 뭐 내가 원하는 호스트에 이 자체가 혼자서 크는 건 아니니까요. 어디서 증폭을 하려면 호스트 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스트 셀에 이 DNA가 들어가 있음을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앰피실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에 셀렉티브 마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오리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클로닝 사이트, 그 다음에 셀렉티브 마커, 이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클로닝 벡터에서는. 물론 익스프레션 벡터는 이것 외에 또 몇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러면 클로닝 벡터의 필수 조건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플라스미드가 있었고요. 플라스미드 PBR322라고 해서 플라스미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벡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 벡터는 이제 박테리얼 벡터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박테리오페이지 벡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때는 플라스미드 쓰고 어떤 때는 이 박테리오페이지 벡터를 쓰냐? 이거는 플라스미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차이예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 뭐 15kb 베이스보다 작은 것들. 근데 이제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23kb 베이스 이상 되는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플라스미드를 집어넣는 방법이 틀리죠. 플라스미드는 우리가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이 DNA를 박테리아에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박테리오페이지 자체가 이콜라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앞서 플라스미드처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트랜스펙션을, 그러니까 세포 안에 호스트 셀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이 박테리오페이지 자체가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트랜스펙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질 도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트랜스펙션, 트랜스덕션 이렇게 차이를 둬요. 그래서 세포 안에 호스트 셀에 집어넣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다르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들은 뭐 있냐면 두 가지 더 언급을 했죠. BAC, 박테리아 아티피셜 크로모솜, 그 다음에 이스트 아티피셜 크로모솜. 이거는 뭐냐면 홀 지놈을, 그래서 박테리아 이콜라이 홀 지놈도 굉장히 크잖아요. 홀 진을 이렇게 프래그멘트 해가지고
각 그 이콜라이에다 각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큰 책을 섹션을 나눠 가지고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DNA만 얻으면 되죠. 홀진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백테리얼 아티피셜 크로모점, 그다음에 이스트 아티피셜 크로모점 같은 경우는 아까는 프로캐리어츠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유캐리어츠에 대한 DNA를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그런 어떤 벡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벡터의 어떤 세가 필요한 requirement,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 때, 벡터를 제조를 할 때 그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클로닝 사이트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멀티클로닝 사이트가 없을 때는 다른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다. 그래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뭐 리스트리션 엔자임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여러분이 조금 하고요. 오늘은 좀 그 두 가지 건 아까 뭐냐 뉴클레오타이드 펑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클로닝 벡터하고 벡터의 어떤 종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죠?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를 응? 퀴즈를 낼 타임을 놓쳤네요. 그죠? 자, 리스트리션 엔자임 사이트에서 잠깐만 여기서 오늘 수연이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객관식으로 낼게요. 리스트리션 엔자임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리스트리션 엔자임 2는 ATP가 필요하다. OX만 하죠. OX. 리스트리션 엔자임 2는 ATP가 필요하다. 끊어주기 위해서. OX. 이거 맞추면은 죄송한 거 없애주겠습니다. 이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줘 봐요. ATP를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문제 패스. 두 번째, 리스트릭션 엔자임 2, 1과 2가 있잖아요. 2에 잘려지는 부분이 있죠. 잘려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잘려지는 부분이 아니죠. 그 레코그니션 사이트죠. 그러니까 인지하는 부위는 팔린드롬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OX.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팔린드롬 시퀀스라는 것은 옛날에 강의할 때 누가 그러던데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요. 뭐지? 소주나 주소를 거꾸로 읽어도 소주나 주소가 되잖아요. DNA 시퀀스가 5' 쪽에서 읽어도 또 반대쪽에서 읽어도 같다는 시퀀스예요. 예. 자, 싱겁게 다 맞췄죠? 자, 수연이 잘했습니다. 역시 청경수 교수님 제자네. 지도학생이네요. 자, 첫 번째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다 됐네요. 자, 첫 번째는 리스트리션 엔자임 사이트 1과 2가 크게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스트리션 엔자임은 또 특히나 클로닝 벡터, 클로닝을 할 때 사용되는 리스트리션 엔자임은 2 타입입니다. 2 타입. 1이 아니라 2 타입이고. 자, 2 타입의 특징은 ATP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지하는 사이트하고 잘라주는 사이트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곳에 있어. 인지하는 곳 안에서 잘라주면 돼요. 세 번째, 뭐 있지?
아, 인지하는 부분이 팔린드롬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폴드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에서 저쪽에서 읽어보나 또 다른 가닥에서 읽어보나 똑같아요, 시퀀스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투폴드 시메트리 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 마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점에서 한 번 돌렸을 때 한 번 만나고 다시 돌아서 똑같은 게 마주친다는 거죠. 그 투폴드 시메트리, 다른 말로 팔린드롬 시퀀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다 마쳤고요. 자, 오늘 두 가지 건 얘기하고 추가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한 OX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